이제 다들 모이신 것 같아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생활기록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생들의 그 생활기록부에 어떤 부분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떻게 점수화되는지 혹은 입학사정관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는 학생부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서울대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하나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입학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 고1에 해당하는 그 신입학생 입학 전형을 예고했습니다. 뭐 주요 골자는 이제 뭐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하면 일단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새롭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지역균형 정시 모집에서의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수능 60점, 교과평가 40점.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내신은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학생부를 평가해서 그 평균 점수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도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반영할 거냐면 일단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이제 2배수까지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20점, 즉 이제 내신 학생부를 20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역시 방금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이제 평균을 내서 15점을 더해서 이제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도 학생부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나 혹은 이제 학생부 관리를 아예 안 하고서는 서울대 진학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좀 관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반영될지 지금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학 혹은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학들 이제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면 저희가 또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가 이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아웃라인을 일단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 그리고 진로, 그리고 이제 학업 외 소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학업 능력은 이제 내신이나 지적 호기심 영역 이걸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과정, 그래서 진로 준비 과정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학업의 소양에서는 학교 생활 이런 걸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은 이제 세특이나 뭐 독서 이런 영재학급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심화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 준비 과정에서는 뭐 진로 활동 이런 걸 보고 이제 학생의 진로 준비 과정을 이제 평가원들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발달 및 종합 사항에서도 이런 멘트들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혹은 뭐 학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전공 적합성, 뭐 잠재 능력 우수 이러한 멘트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멘트들을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이제 점수화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특과 뭐 행정 이 두 개의 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끌고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 부분은 총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출결 사항 보시면 이제 출결 사항은 보통 이제 학업 외 소양 평가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지적 호기심 혹은 진로 준비 과정, 뭐 학업 외 소양 요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관련된 상을 받았다면 뭐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를 얻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상을 받았다면 진로 준비 과정에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상을 받았다면 학업 외 소양에 점수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자격증 인증은 이제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창체 활동에서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있는데 각 활동 안에 멘트들 혹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이제 어떠한 요소에 적합한지 입학수강관들이 좀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혹시 자율활동에서는 주로 이제 학업 외 소양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자율활동 안에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진로 준비 과정을 넣어서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얻기도 합니다. 역시 뭐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과 동아리 이런 건 이제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면 진로 준비 과정에 점수를 얻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과나 진로에 관련되지 않은 동아리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면 학업 외 소양에 점수를 부여받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봉사활동은 학업 외 소양에 대부분의 점수가 하야 되는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해서 진로 준비 과정에 점수를 얻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은 뭐 대부분이 이제 진로 탐색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외부 활동, 외부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활동으로 플러스 점수를 얻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는 이제 내신과 세특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신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뭐 점수, 그 등급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특,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보시면 뭐 수업 참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화반을 했다 혹은 뭐 따로 어디 뭐 꿈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세특에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적 호기심 영역에서 배점이 부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특 안에서 혹은 진로 준비 과정이 들어가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과 관련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보고서의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내가 혹은 진학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뭐 진로 준비 과정에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독서는 이제 학업 능력,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관련 독서 내용들은 진로 준비 과정에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능력 및 종합 특기 사항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관찰하고 쓰는 내용들인데 학업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진로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인성이나 품성들을 적어놓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담임 선생님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골고루 잘 써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뭐 짧게 그냥 마무리하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멘트들을 보고 내가 알아야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알아보시고 이제 혹시나 뭐 빠져있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좀 부족한 내용들이 있으면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뭐 멘트를 기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생부를 이렇게 설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학생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점수가 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점수가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학생부를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학생은 이제 장래희망의 화학공학을 이제 쓴 학생이고요. 일단 출결 사항을 보면 192일 중에 이제 미인정, 지각과 조퇴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질병이나 기타는 별로 이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인정이 뭐 3번 이상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지각이나 조퇴로 3번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학업 외 소양으로 이게 점수가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자, 수상 경력을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 경력이 1학기 때 체험활동 보고서, 공모전, 그리고 수학경시대회.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독서활동 우수상 이렇게 이제 상을 1년 동안 총 5개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뀌었죠? 일단 상은 1년에 2개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전략적으로 상을 생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의 생기부 전체적인 내용이 뭐 지적 호기심 영역의 배점이 크고 진로 준비 과정 쪽에 배점이 좀 낮다면 수상 경력의 뭐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수상 기록을 작성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 호기심에 해당하는 수상 명령은 지금 수학 경시 대회나 독서 활동 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로 수상에 관련된 건 과학 경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의 전체적인 그 점수의 밸런스가 지적 호기심 영역은 높지만 진로 쪽 점수가 낮다면 수상 경력에 1학기 때는 수학 경시대를 쓰고 2학기 때는 과학 경시대를 써서 진로에 관련된 점수를 조금 더 얻는 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학업의 소양까지 이렇게 이제 상들을 좀 분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게 상 이름에 따라서 그 각기 다른 영역으로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과학 탐구대회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학에 관련된 상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진로 수상에 관련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 탐구 대회이기 때문에 탐구한다는 건 이제 뭔가를 그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 수상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학 경시는 이제 내가 아는 거를 이제 시험해 보는 그러한 상이고 탐구는 이제 실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교과목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이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수상 경력은 이제 상별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을 보시면 이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격증 내용도 이제 대학에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 인증 뭐 이런 게 전혀 쓸데없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이것도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내용들에 이제 자기가 어떤 걸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소개해서 내가 이제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하기도 합니다. 물론 생기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어필은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런 방면으로 활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뭐 이 내용 자체가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율활동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학교에서 사람 체험 축구 행사를 했네요. 그래서 교사와 뭐 축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해서 뭐 강사의 이런 경험담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 체험 갈대 습지 걷기 행사 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뭐를 느꼈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일단 뭐 대충 읽어보셔도 교과에 관련된 내용은 없죠. 그리고 뭐 장래의 희망, 그러니까 뭐 화학공학에 관련된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업 외 소양이 거의 이제 대부분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지적 호기심이나 진로 준비 과정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이 내용은 학업 외 소양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도 없고요. 그다음에 진로 준비 과정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 외 소양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항목들이 지금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학업 외 소양 점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 항목들은.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좀 더 얻고 싶다면 이러한 활동들에서 어떤 좀 리더십, 그러니까 무슨 대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그 부장이 된다든가 그래서 뭐 축구 행사를 했을 때 뭐 자기가 주장이 된다든가 이런 조금 적극적인 활동들을 보였을 경우에는 그것들은 이제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1점, 2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대학마다 틀리고 그냥 이제 저희가 부르기 편하게 이제 적은 것이고요. 일단 가산점을 얻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전교회장, 뭐 반장, 부반장 뭐 가산점을 써놨는데 가산점을 얻는다 이것이 1점, 0.5점, 그러니까
회장보다는 뭐 포지션이 조금 얻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1년에 배점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큰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받으면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들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 보면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동아리를 지금 2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 그래서 O2O 플랫폼 디자인 반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팀플 자율 동아리를 하나 들었네요. 그래서 일단 플랫폼 디자인 반에서는 뭐 프로그램 HTML을 공부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 팀플 동아리, 자율 동아리에서는 이 약독과 관련된 전문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토론을 한 다음에 마취제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마취제를 조사하고 팀플 활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으로 약품의 약과 독의 이중성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약품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약품의 부작용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 학생 화학공학이 장래 희망이었고 지금 자율동아리 화학에 관련된 얘기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진로 탐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쪽에 점수가 부여가 되겠죠. 이걸 정리 좀 해보시면 일단 지적 호기심, 진로 준비 과정, 학업 외 소양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적 호기심에 관련된 영역은 없습니다. 예, 지적 호기심이면 이제 교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교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죠. 화학은 진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진로에 화학, 약품, 팀플을 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동아리 플랫폼 디자인반은 교과 이외의 동아리이기 때문에 학업 외 소양의 점수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동아리 중에 하나가 이제 영자신문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활동 목적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의 진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진로가 신문기자인 학생이 영자신문 동아리 들어갔다. 그러면 신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로 활동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진로가 기자가 아닌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진로가 있는 학생이 영자신문 동아리에 들어갔다면 이건 이제 교과 동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교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한 참가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에 가입했다, 뭐 동아리에 가입해서 뭐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그 짧은 내용들은 그냥 가산점 없이 그냥 뭐 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활동이 구체적으로 생기고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생활기록부 안에 자기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꼭 수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활동 내용이 좋거나 좀 적극성을 띠고 좀 활동 내용이 좀 크면은 가산점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결과물까지 있으면 가산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거나 이런 거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가상 기업을 운영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시도 단위로 이렇게 활동들을 해가지고 가산점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 동아리, 진로활동의 창체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희망 분야의 화학공학도 써있고요. 표준화 심리검사, 그리고 전공학과 체험에서 이제 화학공학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중요한 말이 이제 이 학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화학교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비닐 만들기에 도전해 보았고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만들어보는 솜씨를 이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진로 활동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진로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심리 검사나 전공학과 체험, 진로 적성 검사, 폴란드 적성 검사가 대부분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고 물론 만족할 만한 성취물은 얻지 못했지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높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혹시나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런 활동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이제 진로 준비 과정에서는 크게 이제 이렇게 5개 내용들이 점수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활동으로 비닐 만들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활동들은 가산점을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스스로 궁금해서 혹은 전공을 위해서 한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을 띠기 때문에 또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도 내용이 좋을 경우에는 이건 아까 전에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세특, 행정 이런 데에도 진로활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나타나 있는 진로활동들은 진로활동에 나타나 있는 진로활동이 아니라 내가 자율활동 속에서 내 진로를 생각해서 하는 활동들 혹은 세특, 그러니까 교과목들 안에 있는 진로활동들 내가 항상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은 가산점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수학 시간, 국어 시간, 영어 시간에 혹시 내 전공과 혹시 내 진로와 연관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 봉사활동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2개 30시간으로 개인 시간도 한 17시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으로는 보통 이제 진로준비과정 학업의 소양을 저희가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관련된 봉사활동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학업의 소양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소양에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활동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적극성을 띈 봉사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메리트들이 많이 사라져서 가산점을 받기에는 조금 요즘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보다는 진로준비 과정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학생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신 기록표입니다. 원점수는 지금 지웠고요. 그래서 단위수, 그다음에 성취도, 그다음에 석차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의 내신 점수로 바로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밑에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보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자, 일단 국어 과목에 대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상호 텍스트 관점에서 출연전과 흥부전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임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춘향전이 이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고요. 흥부전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교과서에 있는 춘향전이라는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흥부전과 비교하여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멘트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책을 소개하기 활동에서 이제 PPT를 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개념을 탄탄하게 위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반복학습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내용이 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를 이해했고 수필쓰기 활동에서 글을 제출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이제 정리해서 보면은 국어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작품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일단 이 내용이 이제 점수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수업 시간 내용을 이제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데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발표도 했죠. 아까 2학기 때 PPT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트를 써서 반복학습을 했다. 이것도 점수화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이 학생 스스로 문법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노트를 만들었고 그걸 반복학습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 참여도로서 지적 영역에 점수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세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고
친구들과 고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해서 극복하는 노력이 평가한다. 좀 짧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짧게 세트 능력이 써있을 경우에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실망하는데 혹시 마찬가지로 점수에 반영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요약한 거고요. 점수화 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본인이 했던 활동들도 없고요. 본인이 했던 노력은 이제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극복하려는 노력 이거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학의 어떤 혜택 점수는 좀 큰 점수는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보시면 이제 여유가 있는 학생이다, 과제 활동,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 숙제를 잘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분들 앞에서 작품을 선정하여 발표를 했답니다. 이것도 이제 줄여보면 이제 과제 활동 능력이 우수하다, 발표했다, 이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요. 역시 내용이 이제 좀 풍성하지는 않지만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통합사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통합사회에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자신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양심적 병역법에 대한 토론에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다. 그리고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랑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인권 문제를 배웠는데 이 학생은 그거랑 관련을 지어서 세계의 기아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조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일련된 활동들은 학교에서 혹은 교과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탐구를 해서 발표까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점이 크고 점수화가 잘 됩니다. 이런 활동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도시화와 산업화 전개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심화학습. 이게 이제 요즘 대학들이 원하는 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공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에만 치중하지 말고 스스로 욕심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상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다 이거죠.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심화학습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심화학습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대학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점수화하겠다라고 이제 실제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 국경없는 의사회 설립 배경과 세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고요. 발표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보면은 기하 문제를 스스로 탐구해서 조사해서 발표까지 했다. 역시 가산적 요소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심화학습했다. 역시 가산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상황에서는 좀 큰 점수를,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멘트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을 보시면 이제 내용이 조금 약간 사회랑 양은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 이해능력 우수,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과 생명 시스템 정보, 마치 소단한 제목이죠. 그리고 기본 원리를 우수하게 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중화 반응의 인력, 다 단원명들입니다. 단원명을 나열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 성리실이 이수 이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요. 예, 배점은 크진 않겠죠. 지적 호기심도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 진로 준비 과정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업 참여도,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동들, 그리고 활용해서 결과물까지 도출해내면 가산점을 더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로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심화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화반이나 혹은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가산점을 좋게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목들, 혹시 학교에서 수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수강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이제 다른 학교, 꿈의대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학교들에서 있는 고급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역시 또 가산점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 과목의 세트 내용도 봅시다. 물리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용어들과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에 관련된 소설들을 찾아보는 등 물리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익힘, 특히 하면서 이제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자, 그냥 단원 언급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수업 시간에 잘 들었다. 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트들 좀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좀 전문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업 내용 잘 들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배점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실 이수라는 말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고요. 뭐 본인이 뭔가를 했다는 내용은 없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실험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냈고 그래서 이제 알아냈다, 확인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 뭐 여기에 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내용을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독서 활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통합과 공통 이렇게 해서 독서를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독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지적 호기심과 진로 준비 과정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단 지적 호기심 영역에 뭐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 있는가, 태평초나 광장, 신화 속 수학 이야기, 새해 선물 왜 8권, 8권 정도가 지적 호기심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준비 과정, 화학에 관련된 도서들은 뭐 진로 준비 과정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권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책을 몇 권 읽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막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뭐 15권에서 20권 정도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도 이제 이 정도는 읽어라 라고 해서 이제 점수화해 봤는데 뭐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원서를 읽으시면은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원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도 가급적 한두 권 정도 읽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행동 능력 및 종합 의견을 보시면 뭐 다방면에 재능이 있고요. 교과에 국어 부장을 했네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봉사 부장을 했고요.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감과 성실성 갖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태도, 그리고 수학,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책도 꾸준히 읽고 있고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멘트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이제 색을 달리해서 칠해봤는데 일단 붉은색 멘트, 파란색 멘트, 빨간색 멘트를 좀 기억하시고 다음을 보시면 각 멘트들이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멘트는 지적 호기심, 붉은색 멘트는 진로 준비 과정, 분홍색 멘트는 학업 외적 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태도, 수학, 과학에 최선을 다한다, 다양한 독서를 하고 있다. 이런 멘트들은 학업 능력, 지적 호기심 영역에 점수가 부여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진로 준비 과정에 점수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재다능하다, 리더십, 국어부장, 봉사부장, 이러한 작은 리더십들도 다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학업의 소양으로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 준수, 뭐 책임감, 성실 이런 멘트들이 학업의 소양에서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워낙 담임선생님들이 멘트들이 다양해가지고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막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몇 개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트들, 뭐 친화력이 있고 명랑하고 주의를 즐겁게 만들며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친화력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꾸밈 없는 행동과 뭐 포용력이 있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뭐 포용력, 배려.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뭐 멘토링 프로그램 요즘 학교들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멘토가 꿋꿋이 공부한다. 그런 뭐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내용으로 뭐 가산점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기록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점수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릴 겁니다. 입학사령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베이스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 TMS 학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각 항목들을 점수화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수화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영역별로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성취율 부여가 되고 이렇게 영역별로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혹은 어느 부분은 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배치도와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전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점수대로는 뭐 1학년 성적이긴 하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뭐 성신여대나 뭐 건대, 뭐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이런데 상향으로 갈 수 있고요. 뭐 소신 격정으로는 뭐 광운대, 뭐 상명대, 동덕여대 이런데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학원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대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기 시인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대학을 갈지 궁금하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대학도 알 수 있고요. 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무시지 못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기가 좀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 줌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 멘트나 혹은 이제 마이크를 키셔서 이야기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혹시나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학원에 연락 주시면 예,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시간 예약 잡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예, 그때 뵙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